GP네트는 일부러부터 샀습니다. 증거 한꺼번에 몰아서 읽었더라고요. 예, 1심 재판 때 패소가 돼버린 이유는 재판부에서 저희가 빌려준 한 회사가 그 후에 순차적으로 빌려준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일본 저작권법으로는 순차적인 사용 허락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작권자가 1대1로 빌려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회수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런 판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동경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2007년 3월 19일 날 빌려준 겁니다. 설치는 2005년 8월 22일 날 한 대, 그 다음에 10월 달 한 대, 이중화가 되어 있어갖고 같은 움직임이라는데 하나가 서도 스탠바이로 양쪽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회사에다가 빌려줬을 때는 2007년 3월 19일입니다. 돼 있죠. 근데 이 안에는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판시는 아무것도 판별을 안 했어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2007년 3월 19일입니다. 이거는 GP넷이라는 회사가 증거물로 우리는 당당히 샀습니다 라고 내놓은 계약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헤이세이 1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이세이 17년이라는 거는 2005년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날 이 사람들은 저작권을 매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저작권 매각입니까? 아니면 판매 계약서? 저작권 매각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여기 명시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석이라고 있습니다. 갑은 GP넷이고 을은 엔티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작권의 기석에 보면은 공업 소유권, 모든 지적 소유권은 양도권이고 뭐고 모든 권리는 갑에게 기속된답니다. 근데 엔티티는 2005년에 우리한테 산 게 아니죠. 저희는 우리 앞전에 있는 회사 보고 시험용으로 사용하라고 2007년에다가 이걸 줍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설치한 도중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거를 판별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저 순차적으로 양도가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근데 일본 저작권법에는 순차 양도는 승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있고요. 한국의 카드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여태까지 얼만큼 처리를 했느냐에 대해서 처리 통번이라고요. 이 1년 번호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번호를 보시면은 자릿수가 앞자리가 4저번대입니다. 여기다가 보통 이런 안심 클릭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결제 승인이 되는 거, 에러가 난 거는 빼고요. 여기다가 대개 10엔 정도를 최하 붙입니다. 뭐 위로는 350엔 붙이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4조에다가 10엔을 붙이면 40조엔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항소심에 냈던 자료 중에 걔네들이 5년 동안에 100만 대 이상이 출하된다고 하는 국비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죠. 그러면 100만 대는 아니더라도 최소 우리가 10만 대라도 내보냈다면 막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하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10만 대에 한 대당 뭐 20만 원씩 이익을 얹었다고 해도 그게 또 얼만큼의 피해 보상액이 되는지는 대략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2005년부터 이 사람들이 다 끝났으니 너희는 흩어져라고 할 때까지 저희는 한국 기술자, 그다음에 한국 회사 사람들 동경에서 잠자리 제공하고 봉급 주고 한국에 있는 회사 다 투자해주고 그리고 비용 다 대주고 그런 비용들이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손에서 나간 게 한 100억 원 됩니다. 그런 걸 더해서 그냥 최소한 1조 원이라고 한 겁니다. 근거는요. 근데 이 피고들은 이렇게 이 당시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이 처리번호를 놓고 있다가 현재 카드를 찍으면 처리번호고 승인번호고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연루돼서 이런 번호가 나오면 여기다가 10원을 곱하든 100원을 곱하든 자기네한테 청구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번호마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서 재판을 진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국민 보호인지 재판부의 어떤 착오인지 1년 반을 했고 증거도 많이 제출을 했는데 그저 일방적으로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일본법으로 허가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우리한테 청구권이 없다 하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를 많이 제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서 이 갈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남의 물건을 사기도 전에 남한테 파는 행위는 횡령이기 때문에 이걸로 경시청도 가보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개발되고 대한민국에서 상용화돼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양도를 제가 받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이런 근거로 인해서 제네바라든가 베를린 조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작권의 관할지를 정할 때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개발지 그다음에 양도지 양도했을 때 양도소의 언어 이런 부분이 다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고 해서 검찰청에서 수리도 해주셨고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 달 중순쯤에는 민사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똑같은 식으로 낼 겁니다. 다만 이제 동시에 하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은 동맹국이니까 겹친 재판은 못합니다. 일본도 1심도 그렇고 2심도 일부 청구이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서 하고 있는 피해액의 일부를 제한 나머지에 대한 일부로 해갖고 재판을 일으켰을 때 동시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2심도 3심을 가도 도저히 일본서 진실을 밝혀주지가 않고 어디 감추게 되면 한국에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매스컴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매스컴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자도 안 나옵니다. 겨우 몇 거대가 내주긴 했는데 일간지나 이런 데서는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저작권, 양도권 침해로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2심은 항소심에서는요, 양도권 침해는 취소하고요, 청구 내용을 바꿨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일본 저작권법 63조라는 게 있습니다. 63조에 지금 순차적으로 양도해도 좋다고 했던 판사의 정방대인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자가 재양도 불가 그리고 저작권자가 1대1로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63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내용도 많이 좀 변경을 했어요. 이유는 1심에서는 정확히 증거를 보지도 않고 대충 심증으로만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법에 호소하고 그리고 1심과 달리 좀 더 파헤쳐서 2005년에 NTT가 GPN에서 팔았을 때 이 당시에는
저희는 저작권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밝혔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저작권자인 KD컴의 최대주주이고 그다음에 경영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저작권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작권이 없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KD로부터 받아서 그걸로 빌려줄 수 있는 입장은 되더라도 1심 판결처럼 우리가 저작권을 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잘못됐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설령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것처럼 순차적인 사용 허락이 승인된다 해도 우리가 엔티티 보고 서버를 그러면 원격으로 파괴를 하마 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합의를 보자. 그건 이제 보상하겠다는 합의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파괴하겠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불러서 파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파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면 거기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는 그 앞에 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증인신문도 해보고 증거 제출도 해보고 해보니까 걔네들은 현재도 이 서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파괴 행위는 뭐였고, 파괴한 후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순차적인 승낙도 아니고 이거는 범죄 행위인데 그것도 사실 1심에서는 안 따졌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는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요, 일본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가맹점도 있기 때문에 잘 쓰고 계시겠죠. 근데 정상적인 거래로 되돌리든가. 근데 저희는 그래도 엔티티나 지금 그 피고들한테는 이거를 사용 승낙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도둑하고 합의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반환을 받고 진짜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파트너를 만나서 새롭게 제공을 하더라도, 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쌍하지만 불우의 사고로 갑자기 서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다 종료시키고 자기네 스스로 손님들한테 도둑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라고 해서 다 정리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하고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이 사업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겠죠. 피고들하고 돈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 시켜줄 수는 없죠.